안녕하세요, 홍현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2차 유형인 1번, 8번의 플래닝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특정 유형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 어차피 모든 유형은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고장 부위를 알고 자신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장난 부위를 애니어그램에서는 고착이라고 하는데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니 처음엔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의 유형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났던 거구나. 그러면서 약간 분노 같은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오른 것은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났겠구나 싶더군요. 그 순간 뭐랄까요? 마음이 숙연해졌다고 할까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괴롭고 힘들 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는 참 나쁜 사람인데 나 또한 누군가에겐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겠냐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이기보단 자기 성찰과 화합의 도구로 적절하겠구나 느꼈죠. 바로 이런 점이 나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플래너가 결합이 된다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응력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머리로만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적으면 확실히 실행력이 생기니까요.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8번은 본능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주 엔진이 본능이죠. 본능 유형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의 의지와 힘입니다. 이걸 자치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느끼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과 8번은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품고 있죠.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본능의 중심 유형인 9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번은 분노를 외부로 표현하며 1번은 내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힘이 만나는 중심은 마치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한 상태, 양 힘이 만나는 딱 중간지대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평화롭게 9번이 있죠. 1번입니다. 분노의 방향이 내적인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1번은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며 깔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죠. 무슨 분노일까요?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 자신도, 이 세상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 모순투성입니다. 1번의 구조를 보면 본능이 주 엔진, 감정이 보조 엔진에 사고가 예비 엔진으로 빠져 있는데요. 본능은 현실, 시스템 같은 단어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감정은 관계로 대체하면 이들은 현실적 관계, 시스템적 관계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능과 감정 엔진이 돌아가면 유대감 모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1대1의 관계나 가족 같은 소규모 관계보다는 사회나 조직 같은 큰 관계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나 조직의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안 되면 분노합니다. 이들은 원대한 사명이나 뚜렷한 삶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민감하죠. 이들은 완벽주의자로 불리지만 또한 개혁가로도 불립니다. 다시 말해 평소엔 완벽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세상 만사를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함으로 인해 옳고 그름만의 단순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세상, 심지어 나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알려준 그 사람도 알고 보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거든요.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을 꿈꾸죠. 사실 1번 유형들은 스스로를 5번 사색가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1번들은 생각이 많지만 그 이유가 내가 하는 행동의 명분이나 정당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번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분노가 내부로 향하긴 하는데 화가 났을 땐 그대로 얼굴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언행일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대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될 경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늘 분노할 일이 많죠. 1번은 본능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 작성을 편안해합니다. 특히 이들은 본능 영역에서 막강한데요. 땡스 루틴에서는 내 생활의 전체적인 습관을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처럼 일주일에 5번 영단어 100개씩 외우기 같은 특정 과목에 대한 루틴보다는 아침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완벽한 하루를 루틴으로 구성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죠. 그래서 만약 스스로 결심하기를 아침 5시에 일어나야겠다 했는데 그만 5시 30분에 일어났다면 그날 기분 잡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벽한 하루를 보내든지 완벽하게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아니면 도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한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거죠.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너 기록도 한 날과 안 한 날이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꽉 차 있거나 하나도 안 쓰죠. 그래서 의외로 학습에 대한 꾸준함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들은 정리정돈을 매우 중요시하고 오늘 스케줄을 완벽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기에 책상에 앉으면 정리부터 하고 공부 계획부터 잡습니다. 심지어는 볼펜 두께까지도 굉장히 민감해하죠. 0.38mm를 쓸 거냐 0.7mm를 쓸 거냐, 이게 내가 쓰는 플래닝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기록은 사실적인 기록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자꾸 회의감이 듭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시간 순서를 쓰는 게 맞나? 자꾸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게 되는데 이건 옳지 않잖아. 그럼 프로젝트 순으로 써볼까? 계속 고민합니다. 완벽하길 원하니까요. 그렇게 자꾸 완벽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늘 시간이 부족하죠. 땡스 다이아몬드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성하기보단 우리 가족이나 학급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무슨 선물을 준다거나 봉사를 하는 것보단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1번은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이 조직에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대한 공헌적 차원에서 생각하길 잘하죠. 그래서 땡큐노트 제일 처음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작성을 좋아합니다. 3가지 질문을 통해 내 인생의 사명을 적어보는 거잖아요. 1번은 스스로도 이걸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작성한 내용들도 매우 훌륭합니다. 8번입니다. 분노의 방향이 외적인 사람들이죠. 딱 봐도 전투적인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선이 굵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죠. 어려서부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환경이 주어졌거나 자신이 약하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면 죽죠.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덤덤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상대는 마치 한판 붙자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8번의 구조를 살펴보면 본능이 주 엔진이고 사고가 보조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죠. 본능을 현실로, 사고를 생각으로 바꿔보면 이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승리를 위해서죠. 또한 본능과 사고 엔진이 돌아가면 프로세싱 모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승리를 위해 현실적인 사고를 기계처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요. 자신보다 강자를 만났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다음을 기약하는 후퇴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시에 적을 언제든지 친구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을 경우에 따라선 상대가 파렴치한으로 느낄 수 있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8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요.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이렇게 그림을 염두하면 단순히 책의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어쨌든 8번은 자신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힘이 곧 정의인 8번은 자기주도성과 경쟁심도 강하지만 오히려 그 내면에는 아주 약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강한 사람이 사실은 내면이 약하게 느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예비 엔진 감정을 꺼버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언행일치를 중시한다면 8번은 적자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리를 위해선 그깟 언행일치 따위는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죠. 이렇듯 같은 본능 유형이라도 많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8번은 본능 영역과 사고 영역 작성을 편안해합니다. 그렇다고 1번처럼 완벽하게 쓰려고 하진 않죠. 전략적으로 씁니다. 전쟁은 원래 교과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나 온정 따위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공부도 전략적인 기출문제 중심 공부를 선호합니다. 학문의 본질이나 원리 따위보단 단기간에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8번은 1번처럼 완벽한 시간 기록을 하기보단 투두리스트 같이 미션 위주 작성을 선호합니다. 학습 시간 자체에 너무 구애받지 않죠.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것보단 학습 시간은 자신이 100%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중인 사실이 분명하다면 세세한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하지 않습니다. 8번은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치밀하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작하기보단 일단 시작하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것들을 플래너에 반영시켜 바로 습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이걸 전투에 이기기 위한 본능적 감각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고정된 틀보다는 그때그때 즉시 변화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기에 명문대 입학이나 수상 내역, 자격증 같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인정하죠. 그런 것들이 전투에서 획득해야 할 목표물이니까요. 따라서 8번의 대체적인 플래닝 기록은 시험 일정 기록이나 투두리스트 같은 효율적 기록을 선호합니다. 원래 D-Day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잖아요. 태풍전야 같은 긴장감이라고나 할까요? 이들 기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리스트를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투라는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정한 계획을 그날 다 못 지켰다고 해서 1번 같은 완벽히 지키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사고의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봤는데요. 자신이 그날 최선을 다했다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감정 엔진이 예비 엔진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땡스 다이아몬드 영역은 작성하기 힘들어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냐, 원래 8번이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데,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기보단 힘의 과시 차원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들은 남에게 동정심을 갖거나 부드럽게 대하는 것 자체를 약하다고 판단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우관계를 주종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 사람들에 대해선 확실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본능 유형인 9번, 1번, 8번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주인공들인 유비, 관우, 장비였죠. 유비는 9번, 관우는 1번, 장비는 8번이 아닐까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본능 유형인 1번과 8번에 대한 플래닝 방식을 보았습니다. 같은 본능 유형이라도 플래닝 방식이 완전 다르죠. 이래서 모두 똑같은 플래닝 방법을 알려주면 반드시 내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쓰기 싫은 거죠. 그래도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더 심각한 건 스터디 플래너를 쓰기 싫어서 공부도 하기 싫은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학생들과 스터디 플래너를 공유하며 학습 습관을 지도하는 건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플래너를 공유하는 건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내가 공부하겠다 결심하면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청소년들은 한참 세상에 궁금증도 많은 나이라 주변에 유혹도 많고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플래너를 검사하고 심지어 이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양날의 검같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오늘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록 쓴 날도 있고 쓰지 못한 날도 있는 너의 일주일 기록이지만 나는 네가 충분히 훌륭한 일주일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것과 네가 이렇게 쓴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난 분명 잘 알고 있고 널 충분히 신뢰한다는 것. 만에 하나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혹은 네가 원하던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난 이렇게 플래너를 쓰던 너를 멋지고 강한 학생으로 기억할 것 같다는 것. 혹시 공부하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으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딱 한 사람만이라도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